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저는 아직까지 시행사와 업무 대행사 밑에서 녹을 먹는 사람인데 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네. 그들을 까야 되는 이 자리가 굉장히 혹시 이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나요? 왜냐면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지금 저는 지금도 지역주택조합 현장에서 지금 있다 왔는데 네. 혹시라도 우리 지역주택조합원일지 네, 아니면 뭐 거기에 네, 땅 네. 주인이랄지 네. 이걸 보는데 내가 이제 PM 용역사를 내가 분명히 거기 진출을 다 네. 했는데 네. 너 걔 아니야 이러면 제가 그걸 누가 볼지 네. 모르는 거니까. 그럼요. 안녕하십니까, 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3월 22일 수요일인데 야, 오늘은 정말 반팔 입어도 될 것 같은 날씨예요. 오늘 후배님하고 오늘 잠깐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려고 잠깐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저기 대표님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시행사 또는 PM사 그쪽의 업무를 오랜 기간 단연간 하셨고요. 저번 주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너무 현장에 있는 실감나는 얘기들을 잘해주셔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커피 마시러 왔길래 야, 방송하자 우리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뭐 식은땀이 난다 그러고 지금 막 갑자기 합주기가 됐어요.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저희는 토지보상도 하지만 토지보상의 범주에는 재개발도 들어가고 재건축도 들어가고 뭐 철도, 도로, 택지개발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재개발이나 이런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보면 시행 쪽에 있으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랑 약간 좀 반대되는 일 아니신가요? 그렇죠. 저희는 최대한 싸게 살려고 하고 이쪽에서는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런 대립적인 관계라고. 그러니까 저랑 안 좋은 관계이시면 간단하게 얘기해요. 안 좋은 관계는 아니고 앙숙이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렇죠. 그러면 주로 하시는 일은 그걸 뭐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토지 개발, 부동산 개발. 개발하실 때 보니까 땅들 다 사고 계약서 체결하시던데 그걸 뭐라 그래요? 지주 작업이라고 하죠. 거기 지주 작업 하시는데 혹시 대표님 아니세요? 제가 지주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하세요? 땀이 지금 계속 나고 있어가지고. 에서는 보통 지주 작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네. 곳이다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PM사라고 하지 않나요? 예, 그렇죠. PM사라고 하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나 뭐라고 예. 해요? 그쪽 에피소드나 혹시나 뭐 좀 그런 것 좀 뭐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지주 작업은 주로 어떤 데에서 하는 거예요? 지주 작업은 시행사나 업무 대행사가 예. 오피스텔일지 아니면 아파트랄지 그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 네. 땅을 이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네. 매입이 잘 안 되니까 잘 안 파니까 저희 같은 이제 PM사를 고용해서 네. 용역사를 고용해서 땅을 이제 100% 다 사는 인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도시개발이 됐든 일단 예. 땅을 매입을 해야지 어떤 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설득과 회유의 과정을 거쳐서 땅을 사는 주된 역할을 하시는 업무를 하고 계신다 예. 하는 게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는 영화 보니까 예. 뭐 깡패도 막 입고 하던데 요즘도 뭐 그렇게 하나요? 요즘 그렇게 하면 경찰에 잡혀가고요. 네. 하다못해 집 앞에 밤 10시에 서 있어도 경찰에 신고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게 뭐 언제부터 변한 건가요? 아니면 뭐 그게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어느 뭐예요? 순간부터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여러 에피소드가 많으실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서 있으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 충분한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본인도 혹시 신고를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 있죠. 파출소에서 네, 와서 네, 이제 네. 그만 이제 가시라고 네.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네, 가시라고. 네. 그래서 이제 나온 죠. 그런 다음에 별 일은 없으셨죠? 이게 뭐 그런 건 아니, 저희가 뭐 불법 추심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네. 우리 땅을 사러 왔다. 네. 안 만나주니까 네. 퇴근 시간이 늦으셔서 기다리고 있는 거다. 네.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나와서 다시 또 낮에 다시 통화를 시도하고. 그런데 땅을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땅값을 너무 많이 부르지 않나요? 그렇죠. 많이 부르죠. 그러면 결국 그거는 분양가의 상승의 원인하고도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은 분양가가 비싼 이유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예. 매도 청구라는 거를 아시죠? 그게 보통 몇 프로 차이가 있는 거죠? 지역주택조합은 몇 프로고 그게 재개발은 몇 프로, 그 차이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그게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95%는 매입이 돼야 매도 청구가 가능한 게 사업 승인이 나야 소송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사업 승인이 뭐예요? 이 사업을 나라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집을 짓거나 산이나 전답에다 집을 질 때 개발 행위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만 집을 질 수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거는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이 아니니까 네. 이 아파트 사업을 할
할 수 있게 나라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걸 사업 승인이라고 하는군요. 네, 그렇죠. 최종적인 거죠. 그 전에 이제 많은 허가들이 있지만, 많은 인허가의 절차들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사업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고, 건설회사에서도 돈을 조달하지 않게 되고. 그럼 사업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돈을 거의 뭐 시행사 돈으로 거의 다 쓰는 건가요? 일반 시행 같은 경우는 시행사에서 다 쓰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사업 승인이 났다는 얘기는 사업이 곧 진행된다고 봐도 거의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99% 된다고 봐야죠. 100%는 없으니까? 분양 때문에. 분양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건 분양이 그래도 상당히 잘 된다는 전제 하에는 사업 승인이 되면 어느 정도가 된다. 그래서 매도 청구에 아까 말하는 5%를 제한 나머지는 결국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저랑도 예전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적과 적으로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적이 아니라 이 동지로 또 다시 이렇게 뭉치게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직접 실전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는 분들 아마 전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오늘은 편안하게 또 저한테 있어서 또 특별한 각별한 또 분위기시기도 하지만 한번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지역주택조합 많잖아요. 왜 말이 많은 거예요? 유튜브만 쳐봐도요, 지역주택조합하면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뭐 해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해먹을지 난 그냥 모르겠어서 해먹는 방식이나 이게 망다니는 방식이 왜 그런지를 좀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지역주택조합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조합입니다. 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느냐? 토지 확보를 95% 이상 토지 확보를 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내가 알기로는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뭐 이 업계에 뭐 시행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시행의 어떤 이론, 시행의 어떤 기법, 기술 이거는 제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지주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땅값 이거하고 직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요구의 부분에서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95% 이상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기라는 거네? 사기는 아닙니다. 왜요? 합법이죠. 나라에서 합법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어떻게 인정을 해줬느냐? 토지 사용 승낙서 50%만 받으면 10%인가 15% 정도에 확보해 놓으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셋이서 한 10,000평 되는 땅이 있는데 그 중에 5,000평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있고 나머지 5,000평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명 돼요? 뭐 한 40명 된다. 예를 들어서 40명 된다. 근데 40명은 모르는데 그 한 명 우리가 되게 친하다. 그럼 우리 지금 떼돈 벌 수 있어요. 어떻게요? 조합원 모집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요? 50%잖아요. 그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동의서 또는 매도 의향서 동의서? 아니 토지 사용 승낙서. 그러니까 승낙해주다가 맘박해서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토지 사용 승낙을 해줬는데 안 팔 수는 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성공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많이 해요. 많이 해요? 5%? 5% 정도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여보세요. 100개 중에 5개 하면 그게 많이 하는 겁니까? 100개가 아니고 한 10,000개 이상은 돼요. 프로란 얘기는 100개 중에 5개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될 때는 한 8%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토지 사용 승낙서 50%만 받으면 조합원 모집이 돼요. 승낙을 받은 건데 만받기만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나중에 조합원 모집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건 그렇죠. 왜냐면 땅을 계약한 건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5% 이상의 성공을 거둔다는 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95% 중에 배임 횡령만 안 하면 형사 처벌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청산한다는 얘기네요. 영으로 제로섬을 만든다는 얘기네. 그죠? 맞나요? 이거네. 10억을 땡겼어. 배임 횡령은 뒤로 안 하고 월세고 뭐고 정확하게 주고 모델하우스도 주고 근데 그 월급이 너무 많다는 거네. 업무 대행비가 그렇게 터무니없이 높게는 책정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까 말하는 95%나 90%가 주로 아시겠지만 저 아는 시행사 대표님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땅을 사서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하시는 그러한 그러니까 시행사가 아니지 업무 대행사지 거기는. 그러면 그 양반들은 돈이 별로 없는 양반들이네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돈 있으면 막말로 없는 소리 안 하죠. 지주택 안 하죠. 땅값을 좀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은 제가 아는데 너무 많이는 부르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좀 장난해요? 과하게 시세가 뭐 평당 뭐 300만 원짜리 땅인데 저기 뭐 2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요?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중에 토지비가 있는데 토지비를 예를 들어서 평당 현재 시세대로 했을 때 토지비보다 150% 이렇게 상향해서 잡는데 300% 400%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토지비가.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뭔데요? 그래서 이제 토지도 조금 양보해 주시면 네. 사고 나는 지역주택조합이 별로 좀 많이 또 줄어들 것이다. 일단 토지 확보는 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 이제 대표님 생각이시네요. 그죠? 그러면 또 하나 더 마지막 인사 한 말로,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지역주택조합을 가입을 안 하는 거를 저는 권하고요. 두 번째, 할 거면 정말 땅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를 꼭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체크 어떻게 하는데요? 분양하는 애들이 토지 확보된 거를 보여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요. 오늘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렇게 막 우리 대표님을 이렇게 잡아 끌어가지고 좀 강제성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아마 오늘 이런 걸 이제 경험하셨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정돈되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방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갑자기 한 방송이었었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